이번 시간에 우리 자원 보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원 보호요. 자원 보호라는 거는 컴퓨터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원들이 있어요. 우리 CPU다, 우리 기억 장치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세스들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자원들을 우리 사용자가 됐든 프로세스가 됐든 얘네들이 이제 사용을 한다고요. 해서 그때 이제 사용자하고 프로세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고 이런 주체가 이제 우리 프로세스가 됐든 CPU가 됐든 기억 장치가 됐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객체 자원들을 이제 사용을 한다고요.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런 객체들을 불법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들을 이제 제어해주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이제 손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기법을 우리가 자원보호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법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접근 제어 행렬이다, 전역 테이블이다, 그리고 접근 제어 리스트다, 그리고 권한 리스트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주체다, 객체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우리 주체라는 거는 객체에 이제 접근하는 걸 보고 우리가 주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이런 주체에는 우리 일반 사용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컴퓨터에서 이제 실행되는 우리 프로세스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주체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되면 그때 이 프로세스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이제 CPU다, 기억 장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용자다, 프로세스다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주체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객체라는 거는 정보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객체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 컴퓨터에 보게 되면 이제 디스크다, 테이프다, CPU다, 기억 장치다, 자료 구조다, 그리고 우리 프로세스다 이런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이제 객체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해서 우리 인터넷을 보게 되면 이제 카페 같은 것들이 있죠. 거기 카페에 보게 되면 우리 게시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 그냥 비회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카페에 있는 모든 게시판 다 볼 수가 있어요? 없겠죠. 없겠죠. 볼 수 있는 게 이제 한정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카페에 이제 내가 이제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해서 이제 내가 정회원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게시판들을 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탭들만 이제 따로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도 있고 카페 그 주인만 볼 수 있는 그런 게시판도 있고 그렇게 있다고요. 그때 그런 이제 각각 사용자들마다 그렇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는 거죠. 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도 이런 이제 컴퓨터의 여러 가지 이제 객체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이제 주체별로 접근 권한을 전부 다 이제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접근 권한을 보게 되면 크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읽기가 지금 R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쓰기가 이제 Write 우리 W고 그 다음에 우리 실행이 이제 Execute해서 우리 X요. 해서 RWX 요 세 가지를 이용해서 주체가 이제 객체에 접근할 때 어떤 형태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지 그걸 이제 정의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접근 권한 그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법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런 것들 이제 하나씩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접근 제어 행렬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얘는 정보 보호의 일반적인 그런 모델인데 얘는 이제 객체에 대한 그 접근 권한을 행렬로 이제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해서 그때 이제 행이 있고 이제 열이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겠죠. 그때 행은 이제 영역, 우리 사용자가 됐든 프로세스가 됐든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우리 열은 이제 객체를 이제 나타내고 접근 권한의 이제 집합으로 그렇게 이제 구성된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접근 제어 행렬 그렇게 부르는데 요 말만 봐서는 잘 모르겠죠. 우리 접근 제어 행렬이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걸 보고 얘기해요. 해서 우리 행으로 이제 나타내는 거는 우리 사용자나 이제 프로세스를 이제 나타내 줘요. 해서 P1이다, P2다, P3다. 이렇게 이제 우리 세 명의 이제 사용자, 세 명의 이제 프로세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열로 이제 나타내는 거는 이제 각각의 이제 객체들을 이제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객체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파일 같은 것도 있고요. 우리 CPU다, 우리 디스크다, 테이프다, 기억 장치다, 자료 구조다. 그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객체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제 P1이라는 그 사용자는 이 파일 1에 대해서 우리 읽기, 쓰기 그 두 가지 이제 권한만 이제 부여가 됐고요. 그리고 이 P2라는 이 사용자는 우리 파일 1에 대해서 읽기, 쓰기, 실행 권한 이 세 가지 권한이 전부 다 이제 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P3라는 이 사용자는 파일 1에 대해서 읽기하고 실행 권한만 부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파일 두 번째, 우리 2번 파일에 대해서는 P1이라는 그 사용자는 우리 읽기하고 실행 권한만 이제 부여가 됐고요. 그 다음에 P2라는 이 사용자는 우리 R, 읽기 권한만 이렇게 이제 부여가 됐고, P3라는 그 사용자는 파일 2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이 이제 부여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CPU라는 그 객체요. 그 객체는 P1이라는 이 사용자는 읽기하고 쓰기 권한만 이제 부여가 됐고, P2라는 이 사용자는 읽기 권한만 이제 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P3라는 이 사용자는 읽기하고 우리 쓰기 권한만 이제 부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객체에 대한 그런 접근 권한을 우리가 행렬로 표시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접근 제어 행렬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행렬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해서 이 접근 제어 행렬이라는 거는 행과 열로 우리 영역과 이제 객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우리 접근 제어 행렬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역 테이블이라는 거요. 이 전역 테이블은 우리의 가장 단순한 그런 구현 방법을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세 개의 순서상인 영역이다, 객체다, 접근 권한이다. 이 세 가지의 이제 집합을 우리 목록 형태로 구성한 그런 기법을 보고 우리가 이제 전역 테이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이 전역 테이블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걸 보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 이제 사용자가 됐든 프로세스가 됐든 그런 것들을 싹 다 이제 영역에 쓰고, 이런 각각의 이제 사용자들이 어떤 객체에 대해서 어떤 접근 권한이 있는지 이런 형태로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한 걸 보고 얘기해요. 우리 아까 P3라는 이 사용자를 봤을 때는 파일 두 번째 거, 우리 파일 2번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었죠. 그래서 그런 거 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현한 거, 이렇게 이제 목록 형태로 표시한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전역 테이블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얘는 테이블이 엄청나게 크죠.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주기억 장치에 저장될 수가 없어요. 해서 이 전역 테이블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상 기억 장치 그 기법을 이용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전역 테이블을 우리가 이제 주기억 장치에 저장될 경우에는 공간이 이제 많이 이제 낭비가 됩니다. 해서 이 전역 테이블은 어디다가 저장한다? 우리 가상 기억 장치 그 기법을 이용해서 저장을 시키더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우리 사용자가 3명이 있고, 그리고 객체가 이렇게 이제 3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요 정도밖에 안 나왔지만, 만약에 이런 사용자가 만약에 10명이 있고 이런 객체가 만약에 20개가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길게 그렇게 이제 목록이 작성이 되겠죠. 그래서 다른 기법에 비해서 테이블의 크기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이 전역 테이블이라는 건 뭐다? 우리 접근 권한의 그런 집합들을 어떻게 구현하는 거, 목록 형태로 구성한 그런 기법을 보고 얘기하더라. 우리 전역 테이블이라는 거는 영역이다, 객체다, 접근 권한이다, 이런 것들의 이제 집합을 목록 형태로 그렇게 구성한 그런 기법이더라. 그 다음에 이제 접근 제어 리스트요. 이번에는 이제 리스트예요. 리스트. 얘는 이제 접근 제어 행렬이요. 접근 제어 행렬에 있는 그 각각의 열이요. 그 열 부분에 우리가 이제 객체를 이제 집어넣었죠. 그 객체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접근 리스트를 이제 구성한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접근 제어 리스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접근 제어 행렬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열 단위로 우리가 뭘 표현했다? 전부 다 이제 객체라는 거를 전부 다 이제 표현을 했더라. 그래서 우리 접근 제어 리스트라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객체를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접근 리스트를 구성한 걸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접근 제어 행렬이라는 걸 기준을 봤을 때 그때 이제 각 열에 이제 해당하는 게 우리 객체죠. 해서 이 객체를 이제 중심으로 접근 리스트를 구성한 걸 보고 얘기하는데, 얘는 이제 각 객체에 대해서 영역하고 우리 접근 권한 그 순서상으로 이제 구성이 된 게 우리 접근 제어 리스트요. 해서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영역, 우리 사용자가 됐든 프로시저가 됐든 그게 이제 영역이라고 그랬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앞에다가 먼저 이렇게 이제 적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접근 권한, 그 접근 권한을 지금처럼 RW다, 그리고 RX다, 그리고 RW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접근 권한을 쭉쭉쭉 우리가 작성을 해서 접근 리스트를 우리가 구성한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접근 제어 리스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때 우리 파일 두 번째 거에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P1이라는 그 사용자랑 우리 P2라는 그 사용자, 이 두 명 것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우리 P3라는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파일 2번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도 없었어요.
해서 그렇게 이제 접근 권한이 없는 그런 영역은 싹 다 이제 제외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는 겁니다. 해서 우리 접근 제어 리스트라는 거는 뭐를 기준으로 하더라? 우리 접근 제어 행렬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열에 해당하는 우리 객체를 이제 중심으로 접근 리스트를 구성한 걸 보고 얘기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권한 자격 리스트라는 거요. 권한 자격 리스트라는 거는 우리 접근 제어 행렬이 있었죠. 거기서 이제 각 행에 해당하는 거. 각 행에 보게 되면 우리 영역이 있었어요. 그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권한 리스트를 이제 구성한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권한 자격 리스트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접근 제어 행렬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행 부분에 지금처럼 영역, 사용자가 됐든 우리 프로세스가 됐든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이 된 거죠. 해서 이 권한 리스트라는 거는 우리 접근 제어 행열에 들어있는 그 행을 기준으로 우리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권한 리스트를 구성한 걸 보고 얘기하는데, 해서 우리 권한 자격 리스트라는 게 지금쯤 이렇게 이제 생긴 걸 보고 얘기합니다. 각각 이제 사용자들마다 각각 이제 개체에 대해서 어떤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작성해 놓은 거. 그게 이제 우리 권한 리스트라는 거요. 그래서 이 권한 리스트라는 거는 우리 영역과 이제 결합이 되어 있어요. 결합은 되어 있지만 그 영역에서 수행 중인 그 프로세스가 직접 이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 권한 리스트라는 거는 운영체제에 의해서만 유지가 되고 사용자에 의해서는 간접적으로만 접근이 되는 그런 이제 보호된 그런 객체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이제 수행 중인 그 프로세스가 직접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접근 제어 행렬이라는 게 가장 일반적인 그런 이제 모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델이라는 거는 행과 열로 그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다 그랬고, 그때 이제 행은 영역을 이제 쓰는 곳이고, 그리고 열은 이제 객체를 이제 표현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각각 이제 행과 열에 대해서 그런 각각의 접근 권한을 전부 다 이제 표현해 놓은 게 우리 접근 제어 행렬이라 그랬어요. 그 중에서 우리의 행에 해당하는 거, 이 영역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권한 리스트를 구성한 거를 보고 우리가 이제 권한 자격 리스트, 자격 리스트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리고 이 접근 제어 행렬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이제 열에 해당하는 거, 파일 1이다, 파일 2다, CPU다 해서 이런 이제 객체요. 이런 객체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 리스트를 구성한 게 우리 접근 제어 리스트요. 그리고 영역이다, 객체다, 그리고 접근 권한이다. 그 세 가지의 집합을 목록 형태로 구성한 그런 기법을 우리는 전역 테이블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 제어 행렬 이걸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 전역 테이블이다, 우리 접근 제어 리스트다, 권한 리스트다 그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 자원 보호에 대해서도 최근에도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자원 보호 기법 이 네 가지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